좋아. 단지 가격이 비싸. 얼마까지 해줄래? 그랬더니 한 13억까지 해줄 수 있대. 그 이하로는 적자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5억이나 남겨 먹으면서 571마르크 안 깎아주는. 그래서 오케이. 다음에는 내가 니네 것도 사줄게. 그 대신 13억. 알았지? 저는 이제 생산 기술부장을 하면서 이런 이제 생산 라인 설계하고 공장을 자동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해왔던 거예요. 야, 지금 화장품 장사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거기서 품질 관리를 하고 했던 그 눈으로 화장품 공장을 딱 가보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허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장에 딱 가서 이렇게 공장의 정리정돈 상태 3종 OS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때는. 예. 지금은 시그마 6 시대도 지나고 했지만 우리 때는 3종 OS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쫙 정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딱 보면은 불량률 딱 때리면요 대충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장의 라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리정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용기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제자리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깨끗한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품질 관리가 품질 수준까지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품 공장을 딱 보니까 그런 거 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그리고 제가 화장품 공장 공장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 김치봉 대표이사 이제 이런 걸 물은 거예요. 자, 폼 클렌저를 만드는데 백큐음을 가지고 이 폼을 몇 시간 백큐음을 걸어줍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뭔 말이냐 뭐 이런 거예요. 자, 요 챔버 안에다가 원료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정 온도를 가하면서 에지테이터로 막 휘쳐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고속 임펠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고속 분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막 믹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믹싱 브레이드라든가 이런 것이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공장에 가면은 그냥 요 밖에 있는 통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설비를 해봤고 실제로 공장을 운영을 해봤으니까 이 폼 클렌저를 만들 때 예를 들면은 원료를 넣고 막 저으면은 폼 클렌저니까 거품이 잔뜩 생기는 거예요. 통 안에.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좀 수준이 낮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거품이 들어있는 것을 튜브에다 담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 바닥에 바구니에 담아놓고 마트 가면 막 바구니에 담아놓고 파는, 인터넷에도 막 싸구려로 파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튜브에 가득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그걸 짜면은 그 안에 거품이 잔뜩 들어있는 그 비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치약만큼 이렇게 짜가지고 손가락 한 두 마디만큼 짜가지고 푹 누르면 거품이 푹 나가지고 손바닥에 문질러 보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품이 났던 것을 진공을 걸어가지고 거품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거의 이틀 걸려요. 48시간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물어봤어, 김치봉 대표이사한테.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무슨 유통회사 회장이 폼클렌저를 만드는데 백큐ම් 그 챔버 걸어가지고 이 폼을 이렇게 솔리드 상태로 만드는 그런 공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식한 소리를 하더라도 이거 저기 뭐야 저 주스보다 비쌀 이유를 설명을 해봐. 내가 해모임 가격 내고 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 해모임 77만 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사실은 저 풀뿌리 푹푹 삶아가지고 국물 내가지고 주는 건데 뭐 이래 비싸냐, 10분의 1 가격에 팔자. 그랬더니 막 말도 안 된대. 막 여기 천궁이 들어가고 당귀가 들어가고 백작약이 들어가고 어때요? 그런 얘기 하면 와, 약재니까 비싸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응.
카메라가 이게 바로 돼 있나? 네. 이렇게 바로 돼 있어? 반갑습니다. 네, 꽃피는 춘 3월 따뜻한 봄날을 맞아. 뭐 할라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마트하게 애터미하는 연자 샤론 노즈 마스터 안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얼굴이 엄청 피곤해 보이죠? 네. 예? 아유,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말 피곤한데 오늘 오전에 우리 강종욱 당장님께서 굉장한 열기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매주 우리 기라성 같은 스폰서님들께서 우리 센터를 방문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실 것 같아요? 응? 응? 아니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정도대로 그리고 애터미가 원하는 방향대로 너무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님들이 우리한테 집중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템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이 시스템대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만 행동하신다고 하면 먼저 성공하신 성공자분들께서 집중하시는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사운제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운제창 준비! 사운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겸손히 섬긴다. 하자!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첫 번째 순서는 요즘 우리 이분의 사회를 보면은 어디서 저렇게 번뜩번뜩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디서 공부한 것 같아요. 사회 하는 거나 뭐 다 너무 떠오르고 있는 우리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의 샛별 우리 박승훈 세일즈 마스터님의 제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품 강의를 맡게 된 애터미 외에 출구가 없는 남자 세일즈마스터 박승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근 한 달 반 만에 지금 제품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다들 엄청 궁금해하셨을 텐데 To be continue라고 해서 제가 이제 통잠을 끝내고 꿀잠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하고 까먹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다들 표정이 그래서 빠르게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게 슬리피노믹스 기억나시나요? 이제 수면이 경제가 된다. 잠을 돈 주고 사는 사례가 일어난다. 우리 지금 여기 몇몇 분들은 돈 주고라도 살 것 같아요. 지금 표정들이 다들 다크서클이 조금 내려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돈 주고라도 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면 캡슐이나 뭐 수면실 그리고 뭐 커피 매장에서는 불편한 자세로 잘 때 조금 더 숙면을 취한다라고 해서 또 이런 다양한 돈을 내고 취침을 할 수 있는 수면 이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통잠 꿀잠 우리 애터미 내에 여러분들의 잠에 수면에 대해서 책임져주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토퍼 매트리스. 토퍼 매트리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죠? 고밀도 폼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고밀도 메모리 폼을 두 개를 접착해서 붙인 게 아니라 통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제 타 브랜드의 이제 고밀도라고 하는 걸 보면 밑에는 폭신폭신한데 위에는 좀 꽉 차 있는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위에는 고밀도로 만들어 놓고 밑에는 저밀도로 해서 두 개를 접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 애터미 거는 통으로 하나 원 레이드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텐셀 원단 여기 저희 면 양보 텐셀이라는 원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진이 누가 봐도 깔끔해 보이는 게 뭐죠? 텐셀이죠. 텐셀 원단이 장점이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장점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방수 속 커버는 또 이제 방수가 되는 속 커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가 실내를 하더라도 자다가 뭐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실내를 하더라도 뭐 밑에는 방수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통잠 베개 같은 경우는 우리 메모리 폼 토퍼 같은 경우는 60kg 이제 고밀도인데 통잠 이제 베개는 80km 세제곱의
고밀도 메모리폼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머리 무게가 이 면이 닿는 곳이 좁고 무게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베개가 조금 더 고밀도로 들어가 있을 때 저희 머리를 지탱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으로 눕거나 뭐 바로 눕거나 상관없이 우리 인체에 과학적으로 우리 곡선에 맞춰서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똑같은 텐세로 원단을 가지고 있고 KC 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가 저번 이제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께 꿀잠에 대해서 통잠 강의는 끝났고 꿀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꿀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락티움과 퍼플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칭에 꿀잠 락티움이라고 적혀져 있고 꿀잠 퍼플티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만큼 애터미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락티움에는 총 4중 복합 기능성이 있습니다. 락티움, 태아닌, 마그네슘, 비타민 B6. 그 중에서 락티움과 태아닌은 직접적인 이제 락티움이 저희가 섭취하고 있는 제품의 직접적인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티움이라고 하면 저희 애터미 락티움 그 캡슐 통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단백 가수 분해물 가로 열고 락티움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는 우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은 단백질, 가수는 가가 더할 가에 수는 물수입니다. 그래서 분해. 한마디로 우유 단백질에 물을 더해서 분해시켜서 나온 물질이라는 게 유단백 가수 분해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락티움이라고 저희는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은 여러 갈래로 얽혀서 뭉텅이로 돼 있어요. 뭉텅이로 돼 있는데 이게 물이 더해지면 그 실마리가 뚝뚝 끊어지면서 20개였던 게 10개로 나뉘고 10개였던 게 5개로 5개였던 게 흩어져서 1개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많던 이 단백질 덩어리가 나뉘어서 아미노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에서 가장 적은 이제 물질의 원소가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면의 질은 주기가 있어요. 수면을 할 때 한 5번의 섹터로 나뉘어서 이제 주기가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잠드는 가운데에서 이제 점차 깊게 잠드는 과정, 그리고 깊게 잠들었다가 살짝 다시 조금 렘 수면, 저희 흔히 알고 있는 다들 학교 다닐 때 렘 수면에 대해서는 대충 배우셨잖아요. 다들 알고 여기까지 설명은 안 해도 되죠, 제가?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자고 있어도 사람 보면 자고 있는 사람 혹시 옆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 감고 있는데 안에서 눈 안은 굴러가고 있어요. 막. 그 시기가 렘 수면이에요. 그게 어떤 시기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자면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알이 굴러가는 게 뇌가 조금은 깨어서 내 하루의 일정들을 정리하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꿈을 많이 꾼다라고 해요. 렘수면 때. 그 주기가 여러 번이 오는데 락티움을 몇몇 분들은 착각하시는 게 천년 수면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수면제가 이제 좋은 성분으로 천년 성분으로 들어와서 애텀에서 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락티움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 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수면제는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먹어도 깊게 잠드는 게 수면제예요. 그거는 약성분으로 나를 이불로 어떻게 보면 마치 약간 기절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수면의 깊이, 수면이 이제 깊게 잠드는 그 수면의 깊이를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깊이로 들어간 거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수면의 질을 4시간을 자더라도 6시간 잔 것만큼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락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주기를 이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한 번의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4번에서 5번 정도 이제 뭐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니까 그 정도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깊게 잠드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FDA 등재 및 프랑스산 락티움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 거는 이 인그레디아가 여기가 이제 그 락티움이라는 성분을 처음 이제 발견한 그 업체거든요. 전문 업체인데 여기서 저희는 락티움 성분을 가지고 와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아닌, 두 번째가 태아닌인데요. 태아닌의 태는 T입니다. 그리고 아닌은 아미노산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는 녹차에서 함유된 아미노산을 추출하는데요. 녹차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조금 클래식한 음악이나 명상을 할 때 우리 뇌파에서 알파파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좀 마음 자체가 차분해지고 모든 게 조금 멍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상쾌해진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 알파파를 명상하거나 클래식 음악, 조용한 음악을 들을 때 알파파가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데 이 태아닌이 우리가 그런 명상을 하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 뇌파 속에서 알파파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가 있는데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알듯이 신경 이완 그리고 세로토닌 합성을 시켜주는데요. 세로토닌이 어떤 건지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비타민 B6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B6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단백질 및 아미노산의 용이함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 뭐 비타민 B군, 뭐 B 컴플렉스 제품도 섭취하고 있겠지만 이 비타민 B6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로 회복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피로 회복에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물질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트립토판이 저는 몰랐는데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트립토판이라는 게 저희가 5 하이드록신 트립토판이라는 이 시간을 걸쳐서 이 합성되는 시간을 걸치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어떤 거냐면 행복 지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행복 지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낮에 많은 발생이 일어나요. 내 눈을 통해서 햇볕이 들어오고 그거를 내 몸이 저장했다가 이 트립토판에게 전해주면 이게 행복 지수로서 세로토닌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수면 호르몬으로 변경시켜 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락티움을 그러면 낮에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드세요. 예, 그 여기 안에도 비타민 B6로 트립토판과 낮에 먹었을 때 나의 행복 지수를 올려주는 성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비타민 B군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꿀잠 락티움을 가지고 이 사중 이제 복합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부원료로 타트 체리 그리고 타임 분양말, 뭐 로즈마리, 식물 혼합 추출물 그리고 트립토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의 수면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을 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부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퍼플티입니다. 꿀잠 퍼플티. 한번 드셔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를 저번 이제 2주 전 우리 오전 메인데이에서 장희선 이제 사장님께서 맛을 표현하는데 보라색 맛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좀 이상한데라고 하고 한번 먹어봤더니 탁월한 표현이었어요. 보라색 맛. 정말 딱 보라색 맛입니다. 어,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저희도 이제 블렌딩 티를 마셔보면서 느낀 게 안에 물이 불려지면 이제 안에 있던 그 티백 안에 있는 그 성분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부풀어 나는 게 보이잖아요. 물을 먹음으로써 이제 정말로 딱 그 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잎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티를 마시면 잎처럼 되는데 저희는 진짜 호박도 있고 뭐 당근도 있고 다양한 원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뜯어서 보면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블렌딩을 했다. 블렌딩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다양해요. 저희가 맛을 풍요롭게 하거나 향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드는 건데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는 블렌딩의 목적은 맛과 효능에 조금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뜻하게 마셔도 차게 마셔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자기 한 30분 전쯤에 마셔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 티 소믈리에에서 이제 티 테이스팅 훈련을 거친 티 전문가들이 와서 블렌딩에 대해서 같이 애터미와 합작을 한 거고요. 그냥 아무나 와서 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이 국제 티 블렌딩 연구소와 한국 티 소믈리에이션 연구원이 함께 동참해서 이제 함께 협력해서 이제 이 퍼플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건 원료고요. 저희 뭐 식물성 원료만을 이용해서 비건 인증까지 다 받았고요. 그리고
직접 이거는 퍼플티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블렌딩 티 세트 세 가지를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32개 시도별에서 국내 원료를 챙겨왔고요. 그리고 총 17개 나라에서 해외 원료들을 수집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조 시절 저희 뭐 애터미 하면 해시 다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이제 안정성을 거치고 뭐 이제 많은 이제 인증을 거친 이제 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백을 만들 때 보통 식용 접착제를 많이 써요. 위에 이게 물에 불려지면서 뜯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식용 접착제를 많이 쓰는데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는 식용 접착제가 아니라 초음파 방식으로 티백을 접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식용도 뭐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훨씬 더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차를 마시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이불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꿀잠 리스트 가격 및 팁인데요. 락티움 같은 경우에는 60정이 들어가 있고 하루에 2알. 꼭 2알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알만 드셔보셔도 되고 나는 아직까지는 한 알만 먹어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면 한 알을 드셔도 되고 2알을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2알을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39,800원에 16,000pp이고요. 그리고 티백 같은 경우는 15개 입 13,800원에 3,500pp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들 꿀잠이 그리고 통잠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 신규분도 계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인재 팀장님, 네, 다들 피로 회복에 다른 많은 다양한 것들을 쓰지 말고 우리 애터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안에서 정말 좋은 원료와 이제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만든 이 제품으로 여러분들의 잠을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순 없다. 너무 잘 설명해 주신 우리 박승훈 세일즈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자는 취침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늦거든요. 보통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자는데 항상 잠들기 30분 전에 꿀잠 나트륨을 꼭 먹고 자요. 왜냐면은 수면 시간이 짧을 때는 수면의 질이라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근데 만약에 이 꿀잠 나트륨이 없었다면 저는 수면 시간을 줄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잠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혹은 하루 종일 좀 개운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은 꿀잠 나트륨을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오늘 오전에 그 제품 강의까지 하시고 이분의 제품 강의를 들으시고 스폰서님들이 본사에서 하는 그 어떤 해모임 설명보다 임팩트 있고 짜임새 있게 잘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째 지금 FC를 통해서 애터미 활동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이연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하나입니다. 오늘 낮에 제품 강의하고 오늘 저녁에 기초 사업 설명이 있다고 저희 파트너이신 하야트님께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예고를 드렸는데 아까 안 계셔가지고 제가 약간 섭섭했는데 잠깐 물 마시러 나갔는데 오시길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옆에서 차은우 사장님 떨어져야 되겠는데요. 머리 이만해 보이는데? 낮에는 제품 강의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제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초 사업을 어떻게 다져 나가야 할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저는 애터미를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은 애터미를 왜 하세요? 라고 묻잖아요. 저는 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로 물어볼게요. 저는 왜 할 것 같나요? 할 게 없어서. 나름 고급 인력입니다, 저. 저는 저는 처음에도 돈이었고요. 두 번째도 돈이었고 세 번째도 돈이었습니다.
애터미를 돈 때문에 하는 거고, 안준영 국장님, 저희 신랑의 지인이신 저분과 한계라면 제품력 처음에 몰랐어요. 애터미 제품력 몰랐고 비전 몰랐어요. 저분이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있는 저 과정대로 함께 간다면 나도 돈을 버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자고 했어요. 하자고 해서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정말 이거면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점점 알게 됩니다. 제가 올해 44이에요. 살 날이 많을까요? 산 날이 많을까요? 앞으로 더 살 날이 많겠죠. 제가 아들이랑 딸이랑 자녀도 둘이나 있는데 앞으로 돈이 계속 더 많이 들어갈 거고 돈은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꿈을 쫓지 돈을 쫓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저는 꿈도 쫓고 돈도 쫓을 거예요. 솔직히 꿈은 쫓지 않았어요. 돈만 쫓았었는데 신랑과 애터미를 보면서 꿈도 같이 쫓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의 앞으로 미래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 이 사업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으실 텐데 요즘에 보시면요. 제가 언제까지 100세 시대다, 뭐 경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성장이 더딜 것이냐, 여러 가지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보면 제가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키즈 카페를 여기 명지국제신도시에서 200평가량의 키즈 카페를 할 텐데 저 때만 해도 경기, 경제 이런 거엔 전혀 문외한 사업 초보자였어요. 그래서 장사만 잘 되고 현찰만 들어오고 제일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카드 단말기 끓는 소리. 찌지직찌직찌직 그거 긁는 소리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두려움과 그런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살던 중에 1년 만에, 1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7월 달에 오픈을 하고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월 달부터 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어디서부터 뭐 박진이 뭐니 이렇게 하면서 나오던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점점 그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첫애를 낳고 저희가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때는 2개월에서 3개월 지나니까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때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스에서 하는 말이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2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마 3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전염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무서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설마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사라지지 않고 더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저 200평의 손님이 단 한 팀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저때 가게세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가게세만. 그래서 점점 우울해지죠. 1년, 2년, 3년 영원히 저렇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힘들었는데 보시면 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이 저는 노동소득을 벌고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는 그런 노동소득을 벌고 있었는데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점점 사회가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직접 마트를 가지 않고 저희가 주문을 핸드폰으로 합니다. 그죠?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긴 애터미 온라인 시스템 팀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방역의 일상화 요즘에 보면 제가 저희 신랑이 공기관에 다니는데 당신의 목표는 딱 하나다. 앞으로 전염병이 계속 돌 것이고 바이러스랑 이렇게 미세먼지가 계속 심각하게 될 테니 거기에서 개발을 하나 해 나오는데 공중전화 부스 같은 데서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서 한 1분 만에 소독이 쫙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내가 소독이 쫙 돼서 나오면 앞으로 그런 바이러스와 미세먼지가 계속 이렇게 유행을 한다면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당신의 정년퇴직 전까지는 그걸 개발해서 나오는 게 너의 목표다라고 제가 대신해 줬어요. 저 노대비 하고 있죠, 저희 신랑도. 그렇게 해줬는데 이런 게 비대면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키즈 카페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때 뭐 저희가 그 당시에도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홍보 자료라든지 그런 광고 문구를 인스타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N잔러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20, 30대만 주로 했었다면 이후부터는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노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투자 그리고 온라인 엔잡러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게 엔잡러 중에서도 뭐 할까? 왜냐하면 엔잡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돼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걸 개발해 주신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신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신 분이 안준영 국장님이세요. 애터미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물가는 상승하고 나의 월급은 그 자리에서 더 떨어지거나 그리고 아이들의 학비라든지 학원비는 계속 또 오를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대학을 보내놨더니 들어 취업은 안 되고 백수처럼 나자빠져 있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을 거고 자, 부동산이라고 해서 보면 요즘에 요 앞에만 잠깐만 나가도 저희 임대가 너무너무 더 붙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앞에 사장님들만 봐도 건물이 안 나가가지고 직접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장사를 원해서 건물주가 되고 싶진 않으셨을 텐데 그게 정말 이제 앞으로는 투잡이 아니라 그게 본업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100세 시대가 이제 눈앞에 왔다라고 바로 코앞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신랑이 5년에 정년퇴직이 늘어났다고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65세에 정년퇴직을 한대요. 65세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요? 65세부터 100살을 산다 하더라도 거의 30년 이상을 일하지 않고 저는 그 남편과 살아야 해요. 뭐 제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산다고 치면 별다른 소득 없이 그 기간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그 퇴직금만으로 저희가 저 3, 40년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저는 한 5년도 못 살 것 같아요. 그 퇴직금만으로는. 그런데 저도 역시 키즈 카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알아봤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뭔가의 일을 꾸미고 일을 벌려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형마트도 이렇게 요즘에는 폐점을 하고 대형 쇼핑몰도 폐점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 다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재 팀장님 아시죠? 제가 이 사업을 애터미를 하면서 투잡으로 탕후루집을 차려야 한다. 지금 난리가 났다. 줄을 2줄, 3줄씩 쓰고 사람들이 차를 밀리면서 먹고 있다. 이걸 해보자라고 제가 욕심을 부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10개도 안 팔리고 가게세도 못 내고 이미 이제 폐업 직전인 탕후루 가게들이 많은데 이 가게는 망했지만 이 탕후루 가게를 개발한 프랜차이즈 대표는 대박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치고 빠졌어요. 그죠? 네. 치고 빠졌기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가 피해를 다 고스란히 입은 겁니다. 저희 프랜차이즈 대표님도 저기 계시지만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탕후루집을 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예상하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상하지 않고도 저한테 느닷없이 닥쳤던 병 중에 하나가 사건 중에 하나가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중대 뇌동맥 너무 어렵죠. 뇌졸중 초기예요.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갔더니 아마 하지도 않았던 그 키즈 카페가 그 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코로나가 겹치고 하면서 스트레스랑 신경성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계속 붙는다고. 붙어버리면 이게 이제 뇌졸중이 되는 거고 터져버리면 이제 그 뇌동맥 그 터지는 뇌출혈 맞아. 뇌출혈이 되는 거라고 위험한 상태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시면 100세 시대에 대해서 노후 대비라고 했잖아요. 저는 일찍 죽어도 문제였어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빨리 돈을 모아놔야 하고 아이들에게 대비를 해놓아야 되는 엄마입니다. 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머리가 터지고 나서 또 불도 납니다, 가게에. 코로나 때 불이 나서 사람은 별로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벽면 쪽에 식당에서 불이 온 게 붙어가지고 불까지 났어요. 이건 역시 느닷없이 일어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가게에 불이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여기 센터에 있다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물난리 났었어요. 맞죠, 선생님? 물난리가 났었어요. 물이 펌프가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지만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로 나의 비용과 소비가 이렇게 지출이 커질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통장은 두둑해야 하고 두둑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갈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키즈 카페를 운영할 때 월세가 550에 부가세 포함해서 600이었고요. 그리고 전기세 100만 원에 프랜차이즈 로열티, 그리고 관리비, 그리고 건물 관리비, 그리고 평일 알바, 주말 알바,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저만큼 나가서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출이 나갔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병원이라도 가거나 며칠 결근을 하게 된다면 저 금액들 중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더 많겠죠. 그리고 가게를 닫을 수 있을까요? 절대 닫을 수 없어요. 그런 스트레스로 몸은 피폐해지고 돈은 빚은 계속 쌓이고 거기다 코로나 터지고 머리 터지고 불나고 그런 그게 이 사이에 다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든 물통은 결국 마르기 마련이라는 게 요즘에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저도 요 정도의 뭔가 키즈 카페를 하면서 소득은 찾겠죠. 저기가 그 국제 신도시가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몇 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든지 1,300만 원 이렇게 한 달 동안 매출을 올려서 소득이 이렇게 점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저게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너무 이 물그릇이 깨지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빚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 파이프라인이 저는 신규일 때 여기 앉아 계시면서 제가 이 사업 설명을 하시는 스폰서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무슨 저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계속 물이 나오게끔 파이프라인을 만들으라 하는 건지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이렇게 양동이에 물만 담아가지고 저거를 내 주머니에 계속 꽂고 있는 게 평생 간직할 수 없다는 거. 금리도 금리지만 저게 제가 그 이번에 금시세도 계속 두드려 보고 있는데 금시세도 금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몇 냥씩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그 돌반지를 아직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파니 많이 지금 절정으로 금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를 파이프라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변화는 계속 인공지능 시대도 올 거고 급격하게 계속 시대는 변화를 할 거고요. 경제는 계속적으로 불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불안한 노후 생활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게 제 인생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는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을 짓고 살려고 했는데 그 청소며 뭐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걸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필요 없어요. 사람이 집에 오는 것도 싫어요. 저는 병원도 거기 있고 뭐 테라피라든지 모든 게 거기 다 갖춰져 있는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가 오시리아에 지금 대형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데 아마 더 크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불안한 노후 생활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애터미를 꼭 선택을 했었냐? 애터미는 다단계예요, 여러분.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수만 가지 곳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체가 되느냐, 아니면 망했느냐, 아니면 새로 생긴 기업이 있냐, 꼼꼼히 따져보고 공부를 해서 거기에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요, 지금 총 판매 수만 해도 700만 명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총 매출액만 하더라도 이미 5조를 넘어섰습니다. 밑에 보시면 2005년에 설립을 해서 2022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한 거 보이실까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는 계속 성장 지수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 저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애터미는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이 뭘까요? 플랫폼이 뭘까요? 하시는데 생산자가 있고 저희는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가 따로 있다면 그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정거장 역할,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게
플랫폼. 역시 MG만 웃네요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거 힙합인데 그지? 힙합 랩이었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건데 네이버, 유튜브, 그다음에 페이스북 모두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 다단계인 애터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스토어팜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쇼핑몰이라고 쇼핑 내가 사장으로서 뭔가를 올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의 스토어팜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건 올리는 것부터 물건을 사오는 것부터 도매가로 사가지고 거기에 올리는 것부터 그리고 택배 싸가지고 배송 보내는 것부터 그거 누가 다 할까요? 스토어팜 사장이 다 해요. 근데 애터미 누가 하죠 여러분? 그쵸. 애터미는 본사에서 합니다. 저희는 뭐 하면 되죠? 홍보죠. 홍보를 하고 애터미 어플로 회원가입 알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소문내주고 알려주고 교육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비즈니스입니다. 저희는 이미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안준영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더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이미 애터미 내에는 꾸준하게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건물주는 시스템 비즈니스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건물주는 아니고요. 저희 저작권 소득을 위해서 오늘부터 혹시 뭐 글이라든지 노래를 쓰실 분 있으신가요? 김준호 선생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춤을 좀 추셨거든요. 네. 그리고 은행 이자 소득도 너무 변동이 많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시라고 나와 있는데 저걸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 유튜버는 조금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양성한다면 그 약간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다 합해 놓은 게 저희 거라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릴스라든지 이런 걸로 홍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건물주, 저희는 이미 쇼핑몰 사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작권 소득, 모든 내 밑에 사업자분들이 홍보를 해서 매출을 올리면 그 소득 모두 제 겁니다. 그게 다 은행 이자 소득보다도 더 월등히 많을 거고요. 그걸 다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간 동안에도 오늘 낮에 너무 부럽던데 강정호 총장님처럼 크루즈 여행을 가는 동안에도 모든 사업자들이 저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판매를 하고 매출을 올리고 홍보를 하면서 제 소득을 잠자고 놀러 간 동안에도 계속 발생이 되어야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애텀을 선택한 이유 중에 좀 큽니다. 이분이. 제가 오롯 석세스 세미나에 정말 가입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갔습니다. 석세스 세미나를 그때는 부산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사그라들고 오롯에서 첫 세미나가 한다고 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그때는 제가 사업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는 소비자? 소비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도 아니었는데 이 오롯 석세스장을 갔더니 저분이 나오셔가지고 키는 요만하신 분이 제가 저 끝에 정말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고영현 팀장이 같이 계셨죠? 네, 저희 거의 노숙자처럼 앉아 있었어요. 세상에 싸이 콘서트가 이것보다 사람이 많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메어 터지더라고요. 거기에 갔더니 저희는 저기 표가 없어가지고 저쪽에 표는 있었는데 표가 끝자리여가지고 저쪽 끝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에 찌그러져 있으려고 지금 온 건가 이 화면을 보고 나는 저 앞에 튀어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회장님이 딱 나오는 순간에 마지막에 나오셨었거든요. 그때는 나가서 가까이서 봤습니다. 실물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서 봤는데 졸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데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초반에는 점점 깝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회사 소개도 하시면서 이렇게 제품 소개도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업자 마인드가 이제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하나 봐요. 이걸 왜 안 하는지 이유가 안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만들었고 내 시스템,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분은 가만히 집에서 그냥 인테리어들이랑 밑에 직급자분들만 일하는 것만 구경만 하고 있어도 배당금이랑 소득이 알아서 들어올 텐데 왜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까? 졸도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연세에
저렇게까지 그리고 매달 하세요. 그죠?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어느 기업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저 수만 명이 들어오는 석세스 세미나장에서 저렇게 코레코레 소리를 지르면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본인께서 이걸 설립하고 여기까지 만드는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존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존경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임재 팀장님, 자지 마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회장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이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더 감동이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게 되면 고객이 성공을 하게끔 만들고 고객이 성공이 우리의 애터미의 성공이 된다라는 고객 감동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어요. 고객 감동. 뭐 LG도 고객 감동 아닌가요? 그 노래도 있잖아. 고객 감동은 전 어딜 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당이라든지 뭐 쇼핑몰 가도 많이 들어봤는데 고객을 성공시킨대요. 근데 제가 병이 있거든요. 무슨 병이죠, 이제 팀장님? 그렇죠. 네. 한진 사장님이 더 잘하시네. 의심병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 성공, 내를 성공시켜 준다는 말인가? 어떻게 성공을 시켜줄 거지?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아봤는데 그건 바로 제품이었어요. 네. 제품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고 이 시스템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저희 아시아에서 중소 중기업 기업 부분의 2위까지 선정되는 이걸 보면 정말 정선상리학이라는 그 착한 선한 다단계라는 게 의심병인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게 이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었어요. 제품은 선택을 했다기보다 이미 선택은 되어 있었어요. 애터미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제품은 제가 국제적으로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을 썼는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대중명품 메스티지라고 하는데 메스티지라는 단어 자체도 박한길 회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 대중명품이라는 저 단어도 정말 신박한 거예요. 저 만든 그 단어 그 어휘가 대중명품? 대중명품? 명품 다 좋아하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내가 써봐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직접 사야지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자꾸 알리고 알렸는데 걔네들이 한 번만 사고 안 사면 걔네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집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소비자분들이 한 번만 사고 안 산다면 그건 소득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괜찮다. 이 회사에 나오는 거 다른 것도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걸 직접 구매를 해야지 그분들의 소비가 저희 소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씩 써보기 시작합니다. 화장품부터 써보기 시작하는데 화장품이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뭐 SK2, 뭐 설화수, 미샤만 하더라도 스트릿 화장품 중에서 좀 고가로 점점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높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격이 거의 하나의 더페인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금액에 영양 크림을 살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접하고 있었더니 잠시만요. 접하고 있었더니 피부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제가 보라지유를 먹고 나서 지금 얼굴이 뒤집어지는 건지 전체적으로 지금 호르몬 작용 때문에 또 뒤집어지고 있는데 꾸준히 조금 더 복용을 해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더 임상 실험 중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거쳐서 제가 한 다다음 주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할 만큼 좋고 딴 만큼 싼 애터미 제품을 제가 애용을 해보면서 이 부분이 반품률도 거의 0.5%가 되지 않는 0%대 반품률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내가 쓰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좋은 게 맞구나. 애터미 제품이 예전에 10몇 년 전에 친구의 엄마가 사용을 하실 때 그때도 제품이 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품이 그때만 싸고 괜찮았던 게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도 반품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계속 저렴하게 질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직접 써보고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찍으셨나요? 조원 사장님? 네.
자, 그리고 오늘 낮에 제가 설명드린 제품이죠. 애터미 해모임은 제가 화장품 다음으로 접한 제품인데 집에 아이들이 둘 다 비염이 있어요. 축농증, 부비동염까지 갔다 하면 웬만한 분들 코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부비동염이 뭐냐면 콧물이 연두색 콧물이 나와요. 아이들이. 그게 염증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름인 거죠. 고름과 콧물이 섞여서 연두색 코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폐렴이 폐에 있는 염증이라면 이 코 안에 비염이 점점 더 심해지면 부비동염이 되는데 큰 아이가 되게 심했고 작은 아이가 그대로 이제 유전적인 영향으로 제가 임신성 비염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됐나 봐요. 이걸 먹고 낫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싹 말끔하게 나아졌다고는 전 얘기는 못 해드려요. 그런데 아이들이 환절기만 되면 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자다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자주 깹니다, 새벽에. 그런데 그게 깨지를 않는 거면 나아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병원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품 사면서 이게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나? 88,000원, 8만 그때 4,000원이었나요? 84,000원에 아이들까지 먹이기는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 데리고 병원 가면요. 왔다 갔다 택시 타야 될 수도 있거든요. 택시비에. 병원비 그거 의료실비 처리 안 되거든요. 병원비가 만 몇천 원이면 의료실비 처리 안 돼요. 그리고 약값에 결국에는 둘이를 한번 갖다 데려오면 3만 원이 넘는 금액이 한 번에 들어요. 그거를 제가 몇 차례 계속 한 달 동안 가야 될까요? 그냥 84,000원 주고 이거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 가면 뭘 주냐면요. 부비동염은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줍니다. 좋은 균이고 나쁜 균이고 다 죽이는 그 항생제를 계속 먹여야 될까요? 해모임을 먹여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모임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랐던 앱솔루트 셀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병 모으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지금 소주병도 아닌데 지금 아직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신랑이 다 갖다 버렸길래 가만도 안 놓겠다고 손도 대지 말라고 이 아이만 딱 모으는 게 제 취미예요, 요즘에. 이건 별로 표가 안 나더라고, 모으니까. 근데 얘는 좀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동종업계 뷰티 부분에서 다단계 네트워크 화장품 중에서는 매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혹시 써보셨을까요? 아직? 꼭 써보세요. 이 중에 세트가 부담스럽다. 파란 앰플과 세럼만 먼저 써보시면 바로 세트를 내리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성악, 그렇죠. 그럼 파란 앰플, 제가 병 모으고 있다고 했죠. 네, 파란 앰플부터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는 좋다 매출이 좋다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상도 받았어요. 나라에도 다 주는 상이에요. 세종대왕상도 받고 장명실상도 주고 저는 이게 다 무슨 훈민정음 그 한글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세종대왕상이고 특허청에서 주는 특허 기술상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는 상도 받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는 신제품 인증 NEP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받은 상 중에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저거는 글로벌이 인증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상을 다 받은 게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인데 사야 안 사야 될까요? 네. 자, 그리고 더페인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를 제가 많이 추천을 했다가 얼마 전에 저희 조승훈 팀장님께서 강의하는 걸 듣고 어머 얘한테 조금 미안했어요. 너무 등한시했더라고. 앱스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더페임을 좀 등한시했는데 그래서 집에 신랑은 요 더페임을 주고 저는 앱솔루트를 쓰거든요. 이거는 총 88,000원, 앱솔은 198,000원인데 신랑이 쓰고 괜찮다고 했는데 뭐 남자는 뭐 잘 모르니까 뭐 써 이렇게 하고 줬는데 그 이후로 제가 써봤어요. 팀장님의 그 강의를 듣고 정말 괜찮았어요. 그런데 앱수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낮에 화장을 저희가 하려면 이 피부 화장이 스킨케어가 두꺼우면 안 돼요. 그죠? 다 무너져 내려요. 아니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파운데이션이 내린다든지 쿠션이 무너지는데 산뜻하게 바르기 정말 좋은 그리고 저희의 신소재 신기술이 앱솔루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더페임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연령대가 낮다 하시는 저희 성악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페임으로 먼저 시작을 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칫솔 치약은 말하면 입 아픕니다. 해모임이랑 칫솔 치약은 밖에 나가서 백만갑으로 애터미 아세요? 그러면 그 치약 회사, 칫솔 회사 이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애터미 칫솔은요.
제가 진짜 칫솔은 깐깐해요. 해외여행을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신혼여행 갔다가 일본을 자주 갔었고요. 일본에 가면은 또 중국 제품도 팔고 여러 가지 나라 제품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나라별 칫솔을 다 사봤어요. 깐깐해서 칫솔이. 그런데 미세모인데 너무 미세모잖아요, 여러분. 그럼 희발이가 없어. 희발이라면 아나? 모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이 칫솔질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미세모도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세모인데도 이빨 사이사이에 그게 끼어버리면 또 안 되거든. 그래서 조금 제가 깐깐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안성맞춤이었어요. 지금 이게 덴탈소닉에도 저 모가 칫솔모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동 칫솔에 칫솔모가 좋다는 얘기는 잘 안 하고 그 전동 칫솔의 본체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칫솔은 모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본체로 하지 않아요. 칫솔모로 칫솔을 하잖아요. 칫솔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칫솔모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괜찮은 게 덴탈소닉 전동 칫솔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하나에 9,600원, 한 개에 1,000원도 하지 않는 가격으로 지금 저희가 절대 제품 절대 가격으로 이룩한 성과고요. 뿐만 아니라 애터미샵 플러스 아자물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저희 이창호 사장님이 혹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가만두지 않겠어. 아자마가지고 애터미샵은 저희 자사 제품이 판매하는 곳이라면 500가지 종류의 저희 애터미 브랜드가 마크가 되어 있는 자사 제품이 판매하는 곳이면 아자는 제휴 상품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쇼핑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희 애터미 거예요. 아자몰 역시. 그런데 그 안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자사 제품이 아니라 제휴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1번가에서 산다고 해서 저희가 쿠폰을 한 번씩 행사 때마다 줬어요. 그죠? 그런데 매번 살 때마다 PB라든지 포인트 주나요, 여러분? 안 주죠. 저희는 아자몰에서 사면 계란도 3,000 PB를 주고요. 쌀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줬지? 다 주지. 근데 그런데 안 주는 것도 있어요. 삼성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는데 안 주는 이유는 뭐냐? 네이버 쇼핑보다 금액대가 낮아요. 거기보다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여기에는 PB를 대신해 주지는 못하지만 거기 쇼핑몰보다는 가격대가 낮습니다라고 딱 가격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자무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카카오의 기프트콘 저희 많이 써요. 그죠?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케이크라든지 커피 드시는 분 그런 분들도 밑에 보시면 PB가 다 있습니다. 여기로 시켜서 드시면 저희가 이 기프트콘만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 PB가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끔 포인트 적립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자동차 만기 되시는 분들이 꽤 저만 있나요? 저는 만기거든요. 문제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차량을 가진 지가 지금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그게 필수 보험이라는 건 꼭 들어야 된다는 보험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는 건 몰랐습니다. 작년에 빨리 하지 않아서 벌금을 10,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4월 5일 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하나손해보험이라고 들어왔어요. 자동차 보험이 추천하시는 분에게 상품권 10,000원 그리고 추천 받은 사람도 상품권 10,000원 그리고 캐시백을 현금으로 30,00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총 40,000원의 혜택을 저희 아자몰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명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아자몰에서 받을 수가 있고 야놀자 놀러 갔을 때 여행 가서 렌트카라든지 숙소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통신사도 SK텔레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 샵에 보시면 KT까지 저희는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제품까지 완벽하고 이미 나는 이제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딱 뛰려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걸 그 애터미를 선택하기 전에 유땡땡이라는 회사를 먼저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근데 거기는요. 센터는 있었지만 이 시스템이 없었어요. 시스템이라 함은 뒤에 나올 겁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그 유땡땡에는 없었어요. 아메이에는 시상식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아카데미가 매월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아메이를 안 해봐서. 그리고 원데이 쌤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큰 석세스 세미나가 금요일입니다. 근데 금요일에 꼭 쉴 수 없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본업이 있는 분들은 그날 못 쉬고 연차가 불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 오십시오 하고 또 목요일도 세미나를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좀 사람들을 배려하는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못 오면 목요일 날 오라고. 자, 근데 목요일도 쉴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엌가 세미나를 각 지역에 서울과 오롯도 하나요? 아, 오롯 해요. 서울, 오롯, 부산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부엌가 세미나도 저희가 성공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저희 안준영 국장님께서 몇 차례 사회를 보셨습니다. 아마 또 사회를 한번 보실 것 같은데 그리고 굿모닝 애텀이라고 해서 이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인데 매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게 정말 유땡땡이라고 다르다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센터도 없는 곳이 많아요. 센터가 없고 뭐가 있죠? 지사가 있습니다. 그죠? 네, 지사가 있고 센터가 없는데 저희는 국내 토종 다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성공 시스템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박한길 대장님이. 금요일 날 뭐다? 알았어. 그럼 목요일 날 와. 목요일 날 뭐다? 알겠어. 그러면 부엌가 세미나 와. 부엌가 세미나 뭐야? 알겠어. 그러면 온라인으로 봐. 온라인 못 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센터로 와. 할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최적의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거를 안 온다면, 안 한다면, 듣고 있죠, 여러분? 안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뜨라든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이런 프랜차이즈를 차리셨으니까 교육 들으러 오십시오. 이번에 신제품 출시가 이렇게 되고 기술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라고 들으셔야지 아십니다라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애를 키우느라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본업 때문에 신랑이 뭐래서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가맹점에 그 파리바게뜨가 될까요, 여러분? 거기는 도태되고 정체되고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라는 건데 바쁘대요. 그럼 그 바쁜 일을 저는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는 정말 빠지지 않고 와야 되는 애터미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애터미를 왜 해야 하는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맨 처음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써본 거, 제가 아까 앱솔루트, 그 다음에 뭐 해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기존에 11번가 네이버 쇼핑에서 샀다면 모든 걸 애터미 자사몰과 그리고 아자몰로 체인지를 하면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고 있는 생필품들을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자몰 같은 경우에는 7만 가지가 넘고요. 그리고 애터미샵 같은 경우에는 500가지 이상이 됩니다. 신제품이 거의 매달 출시가 되고 있고요. 여자 생리대와 뭐 청결제 그리고 남자들의 혁기, 양말 자꾸 그렇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허리띠 맞나요? 아, 네. 벨트랍니다. 벨트, 뭐 이거 다 있습니다. 혁기. 네. 예, 화장품부터 모든 생필품이 주방용품, 욕실용품까지 저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 습관을 하나하나씩만 바꾸더라도 저희가 그게 포인트로 다 적립이 되어서 캐시백이 되는데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트를 바꾸면서 수당을 받게 되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홍보를 해야지 이게 2배, 3배, 뭐 복리라고 하면 복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누적이 되어서 나의 소득과 그의 소득, 우리 모두의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해본 제품을 이거 좋다? 뭐 김밥집에 갔는데 이 김밥 맛있더라. 저 집 가니까 저 집 김밥보다는 이 집 김밥이 맛있다. 라는 저희 입소문을 내듯이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얘기만 하시면 돼요. 화장품을 내가 아모레 걸 썼는데 나는 애터미게 더 낫더라고. 세럼보다는 앰플이 낫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걸 해주시면 되는데 지식이랑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엔잡러들도 많고 블로그가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입으로 얘기 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품 강의도 지금 방금 박종우 사장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그거를 보실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내가 써본 감동과 진심 어린 후기를 전달하는 게 그분에게 득이 됩니다. 자, 보시면 오프라인으로 저희 친구들을 만납니다. 가져가서 뭐 방판 아줌마 같기도 하겠지만 제가 좋은 거
보이죠? 딱 가져갔죠, 파란 색깔. 가져가서 이제 머리에 생무단수도 발라주고 뭐 이거 잘 합니다. 저는 발라주지 않아요. 뭐 뿌려주고 이렇게 체험해주고 시연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찐친들이기도 하지만 써봐, 발라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체험을 본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느껴요. 괜찮네 언니야. 응. 언니 이거 얼마야? 그러면서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알겠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애터미샷 깔아봐. 회원가입해봐. 앞으로 이렇게 해서 네가 사면 돼. 라고 해야지 앞으로 자발적인 구매가 됩니다, 여러분. 주문받지 말고 깔아봐. 가입해봐. 네가 주문하면 되는 거야. 요 세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온라인 팀이에요. 그죠? 저는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입도 못 띄겠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성악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시다면 저희가 요즘에 카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프 채널이 많아요. 온라인 채널이.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저희는 이미지도 지금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었는데 가입비 없는 뭐 L마트, H마트에서 저희가 A터미마트로 바꾸면 어떤 혜택이 있다라는 그런 간단한 문구라든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치과에서 만약에 뭐 이벤트를 한다. 뭐 임플란트 이벤트 한다고 문자 열심히 오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나 이거 써보니까 괜찮더라. 너도 써볼래?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전달만 하셔도 그건 역시 저는 온라인 백만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 만나서 직접 제품을 써보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먼저 애터미 제품을 구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 쇼핑몰을 애터미 쇼핑몰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이 타인에게, 소비자에게 애터미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 맨 처음에 제가 소비자였잖아요. 소비자에서 자발적인 구매가 계속되는 오토 소비자로 갑니다. 오토 소비자에서 제가 타인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많이 알리면서 소비자 멤버십을 구축하게 되면서 진정하게 사업자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얼마 들어오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앵가에 따라서 6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계좌번호 입력하라고 이렇게 안내창이 뜨면서 보상 플랜으로 인해서 이렇게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캐시백이 되도록 옵니다. 자, 그때부터는 저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요렇게 소비자에서 애용자에서 후원 수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1명, 2명, 10명, 100명씩 모으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소비자에서 저처럼 수당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눈이 헷가닥 눈이 이렇게 저는 사업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쓰기만 해도 돈이 된다고 6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동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집에 보시면요. 많이 샀죠? 한 번에 산 건 아니에요. 건기식부터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건 작년에 바꿨네요. 작년 말에 헤어 드라이기도 신제품으로 나와서 바꿨고 정말 하나씩 바꿨어요. 기존에 마트에서 쓰던 거 그리고 홈쇼핑에서 샀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예전에 다이어트 약도 많이 먹었거든요.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이렇게 애플 페논 이런 것도 푸스타가라든지 저런 것도 홈쇼핑에 많이 팝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저희 애터미에서 구매를 해서 먹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건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여기만 깨끗해요. 저희 신랑이 자꾸 애터미 제품 있는 데만 청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뿌듯하지 않나요? 왜냐면 이렇게 해놔야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 먹어요. 저희 아이들이 요 뭐 파인자임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해모임 유산균을 얻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렇게 딱 놔뒀던 거고 뒤에 보시면 이제 홍삼이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제품도 있는데 요걸 한순간에 제품을 모두 다 체인지를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얘가 괜찮은 거 그리고 사업자라면 한꺼번은 아니지만 몇 가지씩 계획적으로 바꿔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알아본다 생각하시고 건기식이면 건기식, 화장품이면 화장품 나는 사업자로서 이렇게 써볼래 라고 계획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씻고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입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그죠? 속옷이랑 옷도 나오는데 요런 부분이 내가 30만 PB. 아까 보시면 그 PB라고 해서 포인트가 있었죠. 그 포인트가 내가 30만 PB가 됐을 때 저는 수당을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30만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바이너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만 원밖에 못 받아요. 2만 원이 좋아요, 여러분. 6만 원이 좋아요. 6만 원이 좋잖아요. 그래서 6만 원을 받기 위한 30만 PB를 무조건 먼저 구축을 해야 된다고 신규분들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30만 PB를 내가 먼저 써보면서 내 PB를, 내 포인트를 30만 PB를 채워보자. 내가 혼자 아니죠. 나의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앱술만 하더라도 10만 PB고요. 그리고 뭐 세탁이라든지 그리고 식탁이 건기식만 하더라도 14만. 저희가 내 식구가 쓴다고 생각을 하면 30만 PB, 친정, 시댁 모두 포함한다면 30만에서 거의 60만 가까이도 채워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머리가 제가 30만 PB에 본인 PB가 30만 PB가 됐어요. 이 PB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사면 살수록 나의 PB는 영구적으로 누적이 되지 저 30만에서 더 이상이 된다고 해도 안 없어지고 영구적으로 누적이 됩니다. 근데 이 6만 원의 캐시백을 받기에는 30만만 해서 내가 띵 하고 6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두 줄 바이너리라고 해서 좌측과 우측에 두 줄로 쭉 내려가야 합니다. 쭉 내려가면서 좌측에는 뭐 이렇게 친구, 지인, 뭐 동료 이렇게 쭉 가입을 한다면 우측에는 뭐 시댁, 친정, 뭐 이렇게 이모, 고모, 가족들을 쭉 이제 그룹별로 두 그룹을 생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을 생성하실 때도 이모 삼촌 달았다가 친구 달았다가 뭐 내 친구 달았다가 신랑 친구 달았다가 여기저기 달지 말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룹별로 단다라는 거, 그 생각만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랑 친구면 신랑 친구, 내 친구면 내 친구, 뭐 시댁이면 시댁, 친정이면 친정, 그리고 지인이면 지인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좌측과 우측이 나처럼 30만이 되면 나의 6만 원의 캐시백은 처음으로 입금이 되면서 이 30만은 0으로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소비자들이 적립을 하는 부분이 내 포인트로 또 누적이 되도록 대신에 얘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입비, 유지비가 없다는 거. 그전에는 있었어요. 유땡땡은 가입비가 있었거든요. 가입비가 100만 원치 물건을 샀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 어디죠? 그 눈높이 어디죠? 교땡. 네네. 교땡도 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입비가 없는 유일한 네트워크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보시면 가입비는 없는데 패키지를 사라고 뭐 베스트키트처럼 저희는 베스트키트가 자발적인 구매잖아요. 거기는 강요 아닌 강매로 그걸 사야지만 사업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입비 그리고 유지비 월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지를 할 거라든지 6만 원의 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저 30만 PB 내 머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 PB가 계속 내가 쌓아야 된다고. 저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계속 내 30만 PB도 해야 되고 밑에 30만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직접 쌓은 내 아이디의 PB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저희? 안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도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내 멤버십 구축만 탄탄하게 해놓는다면 나의 30만 PB, 본인 PB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PB가 저 밑에 있는 PB가 나의 바로 밑에 나까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올라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아메 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이래요. 문어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라인을 구축을 해야지 멤버십을 구축을 해야지 수당이 지급이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두 줄로 좌측, 우측 두 그룹으로 쭉 내려가서 구축을 하면 저희는 쉽죠. 그죠? 산발적인 것보다 두 줄이 더 쉽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두 줄로 구축을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누적. 무한단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오늘 처음 가입하신 분이랑 제가 만약에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 신랑을 바로 밑에 달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랑 신랑을 이렇게 달았다면 그 신랑과 여기 보시면 신랑과 여기 처음 제가 여기 있고 신랑과 저희 시어머니를 가입을 했을 경우에 3년이 지난 오늘 처음 가입을 합니다. 그분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올라오고 저까지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쭉 누적적으로 저 하부에 있는 뭐 10명으로 커트, 100명으로 커트, 150 커트 이게 아니라 150명이고 1000명이고 간에 무한 단계를 쭉 내려가서 그 밑에 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PB를 캐시백 PB를 구매를 하시면 모두 다 저의 수당으로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진출 나라가 모두 인정이 된다는 거. 오늘 또 모로코에 하야트 님도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 그 결혼하신 분이 한국 분이시죠? 네네네네. 한국 분이신데 예를 들어서 한국 분과 결혼했을 경우에 저는 모로코로 아직까지 국적이 있어요라고 했을 때 다른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랑 한국이랑 코드 번호가 달라요. 그래서 따로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하야트님 바로 밑으로 신랑분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밑으로 또 모로코 나중에 또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 가입이 됐다. 그 밑으로 한 줄로 쭉 내려갈 수가 있는데 다른 타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코드를 다 가입을 해야 된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훨씬 심플하고 쉽다는 겁니다. 그게 글로벌 원 마케팅이고요. 자, 그리고 수당의 상한선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쉽겠네요. 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두 줄 바이너리에 한국과 일본, 미국 모두 다 한 줄로 쭉 내려갈 수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수당의 상한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밑에 10,000명, 50,000명이 쭉쭉 내려갔어요. 53만 명이 오늘 강종호 단장님 하부 라인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53만 명이 내려갔어요. 53만 명이 다 내려갔는데 53만 명의 모든 매출을 이 사람만 독식을 한다면 정말 멋진 다단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분을 뭐 세계적인 뭐 글로벌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착한 다단계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거를 당연히 저분만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마 애터미 안 할래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한선이라고 해서 딱 중간에 5,000 대 5,000 PB 5천만 PB, 5천만 PB 딱 그까지만 드릴 겁니다라고 상한선을 그어놨어요. 그 이후부터는 오늘은 못 드립니다라고 저희가 잘라놨기 때문에 이분이 독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유분들은 딱 오늘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독식을 할 수 없도록 하루에 5천만 PB, 5천만 PB 그 정도만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그어놨기 때문에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최상위에 한 분이 독식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보시면 요 세 명으로 열심히 소비를 합니다. 엄마 쓰고 아빠 쓰고 나 쓰고 엄마 쓰고 아빠 쓰고 나 쓰고 돈이 6만 원으로 만족이 될까요? 저희는 사업자인데 그죠? 용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더 빨리 누적이 돼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저의 멤버십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그룹별로 달아야 된다는 거 여기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요. 친구의 친구 동생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친정엄마 동생 언니 이모 친구 언니의 친구겠죠.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좌측은 친구 지인이라면 우측은 동생과 뭐 가족이라든지 신랑 친구라든지 이렇게 가족의 라인과 뭐 아니면 소비자 라인이라든지 저희가 100만갑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소비자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런 멤버십을 요 라인으로 묶고 한쪽은 또 저희 지인으로 묶는다 친다면 그분들에게 니즈에 맞게끔 제품을 추천해주고 여러 가지 500가지 중에서 내가 써보고 괜찮았던 제품을 다 알려줍니다. 파란 앰플이 아까 그 시너지 앰플이죠. 파란 앰플 이분이 사시고 그 밑에 보시면 아까 더페인 더페인 같은 경우에는 88,000에서 44,000 PB 이분이 사시고 그 다음에 홍삼단 드시고 친구는 또 아이가 있어서 유산균을 드시고 헤어스타일이 지금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기를 사셨다. 이분들이 하루에 이만큼을 산다면 아까 저 세 분이서 열심히 PB 쌓는 것보다
이렇게 멤버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알리면 알릴수록 나의 PB는 많이 누적이 되어서 나의 수당은 급격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는 알리고 멤버십을 늘리는 일이에요. 쿠팡에서 쿠팡 멤버십을 저희 쪽으로 데리고 와야죠, 여러분. 저분들 돈도 안 받고 싸다고 저기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배송은 너무 좋아요. 로켓 배송. 로켓 배송 좋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애터미와 아자몰에서 할 수 있는 저 고객들을 나의 고객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포인트를 빨리 누적하는 방법으로 멤버십을 구축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구축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제 거라서 가져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했는데 신규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신규일 때. 제가 첫 소비자로 시작을 할 때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언제 벌지? 이게 되나? 제가 저 안준영 국장님께 가장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된다고? 언제? 언제는 근데 제가 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안 하면 언제라는 건 없죠. 그죠? 근데 그건 키즈카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모든 사업과 모든 직장의 성과는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는 내가 정하는 건데 이게 정말 된다고? 내가 쓰기만 쓰고 알리기만 하면 이게 돈이 된다고?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 3년이 됐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뛰고 일한 거는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1년 동안에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을 구축한 오토세일즈 판매사가 됐는데요. 좌측에 저희는 반기로 나누어집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 달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는데 아까 30만, 30만, 30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6만 원을 수당을 받는 그 양쪽의 좌측, 우측 30만 PB가 누적이 되어서 1일부터 15일 동안에 좌측 250만, 우측 250만이 되면 후원수당, 지급수당 포함해서 약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반기 역시 250만, 250만 또 별도로 올라온다면 그때도 저는 100만 원이 지급이 되어서 상반기, 하반기 합산 금액이 200만 원으로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오토세일즈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나는 이민재 팀장님과 저와 지금 곧 발표할 저희 조승훈 팀장님과 고영경 팀장님이 되셨어요. 저분도 역시 더 열심히 뛰고 해서 된 거지만 됩니다, 여러분. 되니까 어떻게 할지를 언젠지는 제가 정해야 된다는 거. 그 언젠지를 본인이 정하시고 띄워주시면 될 거고요. 저거는 언제 하다가 중간에 조금 힘을 좀 부추길 수 있게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세미 세일즈라고 해서 이거는 직급은 아니에요. 세일즈 마스터가 저희 첫 직급인데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고 해서 프로모션을 걸어놨어요. 왜냐면 250에 250이 너무 힘들게 가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뭔가의 프로모션 금액을 보너스를 받고 더 힘을 받고 도약을 하라는 것 같아요. 저희 회장님이. 그래서 반기에 아까 250만이었다면 지금은 150, 1일부터 15일 반기에 150 달성을 하면 50만 원 정도의 후원 수당과 20만 원의 아니요, 뭐래. 20만 원의 직급 보너스와 프로모션 보너스와 후원 수당 약 30만 원의 후원 수당이 해서 총 50만 원이 반기에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대로 하반기에 이어서 내가 150 매칭을 한다면 거기도 50만 원이 지급이 되어서 약 월 2회 달성을 했을 경우에 100만 원의 지급을 받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정말 내가 사업자라면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목표도 세일즈 마스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거쳐가는 단계라 생각하시고 할게요가 아니라 혼자 열심히 한번 해보셔야 되세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불도 났잖아요. 아까 갑자기. 거기다 뇌졸중도 갑자기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3대 상속이 가능한 코드를 줍니다. 제 아이디를 나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팁이라면 팁인데 이거 준영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
제가 가입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밑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 아들은 제 코드를 물려받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상속에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저는 딸도 걱정이 돼요. 그런데 저 두 분은 한 코드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의 코드를 바로 저를 거치지 않고 저희 그 손녀한테 바로 이렇게 상속이 되겠죠? 안 됩니까? 오 마이 갓. 아, 네네네. 궁금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네요, 내가. 내 살아생전에는 있을 수가 없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래 살아야 되겠네요. 네. 제가 더 오래 살아서 임페리얼을 계속 쭉 유지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걸로. 상속성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둘이. 네. 그래서 나중에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대비하는 거지만 일찍 내가 죽어도 저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정말 걱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임페리얼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따님과 그 배우자분이 승급 여행을 대신 가셨더라고요. 두 분이서. 그분은 조금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으면서 이게 정말 아빠가 물려주신 유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조금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로 주네? 20병이잖아. 진짜로 줬구나. 근데 그 아빠의 생각이 계속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그 코드를 계속 갖고만 있을까요? 아마 그 코드를 계속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저건 3대를 그 밑에 또 유지를 한다면 계속 정말 값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값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특징 중에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세일즈 마스터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까지 왔습니다. 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직급도 별도로 수당이 있는데 오늘은 후원 수당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 다음에 샤론 로즈 저희 안 국장님이시죠. 그 다음에 스타 마스터 전명수 본부장님, 손차수 본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로열 마스터 이희정 총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강정호 총장님이 크라운 마스터고요. 대망의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인데 보세요. 방금 후원수당 말씀드렸고 뭐 세일즈 프로모션, 그 다음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했는데 그거 다 빼고 주는 게 이 돈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그냥 승급해서 축하합니다 라고 주는 보너스입니다. 옆에는 보너스로 주는 경품이에요. 여러 가지 여행권도 줍니다. 여행 갔을 때 그런데 소득이 없으면 여행을 가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여행을 가도 된다, 안 된다? 가야죠, 가야죠. 네, 그래서 3박 4일 동안 갔다가 10박 11일 더 갔다 와도 나는 이미 계속 매출은 뜰 거고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프로모션의 상품이자 보너스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 합산을 하면요. 이건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때 승급을 했던 사진인데 어서 빨리 샤론으로 가고 저의 목표는 뭐다? 1차 목표는 로얄입니다. 로얄을 3년 안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로얄 마스터, 로얄 리더스 이것도 뭔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용어가 많아요. 용어가 많아서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안국장님은 뭐고 센터장님은 뭐고 그 다음에 샤론로즈 마스터님은 뭔지 너무 헷갈려 하실 텐데 헷갈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걸 알아야 반복적으로 보면서 눈에 익히면 여기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방금 그 직급이랑 조금 다릅니다.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클럽? 그 클럽이 그런 클럽 아니고 내가 소속된 그 부자들의 클럽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보시면 오토 판매자 클럽,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단계를 밟았구나, 첫걸음을 떴구나 하는 게 오토 판매사 클럽이라고 해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토 판매사 클럽은 제가 보기에 누구나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2번의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만 한다면 가실 수 있어요. 요거를 부자의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성공자의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유지를 해서 일로 가신다면 두 번째는 리더스 클럽으로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리더스 클럽으로 갑니다. 철저하게 직급 사회였습니다. 석세스를 가보니까요. 자리도 다릅니다. 로열 리더스, 크라운 마스터 이렇게 쓰는 종류도 다르고요. 자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제가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저기 서고 싶다. 저 앞에 서고 싶고 저기 앉고 싶다 생각이 들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스 클럽이 연봉 1억 원 이상, 그리고 연봉 2억 원 이상 소득이 되는 분들만 모여 계시는 곳이 로열 리더스 클럽. 이희정 총장님이 계시죠? 그리고 크라운 리더스 클럽. 크라운이 되었다고 해서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크라운 되셨네요. 크라운 리더스에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연봉 4억 원 이상이 되셔야지만 저기 클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공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찍어야 정말 성공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너스만 하더라도 10년간의 승급 보너스가 아까 제가 후원수당, 직급수당 빼고 이거 드립니다 한 거. 그게 13만 6,300만 원이에요. 오늘 제대로 읽었네요. 뭐랬지 내가? 네, 죄송합니다. 13억 6,300만 원입니다. 네, 13억 6,3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한 달에 제가 1,000만 원만 저금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10년이 걸립니다. 1,000만 원, 이민재 팀장님, 1,000만 원 있으십니까? 1,000만 원. 이제는 있나요? 1,000만 원. 저번엔 없으셨거든요. 1,000원이 탑니다. 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금하는 것과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주춤주춤해서 아니면 조금 힘들어서 멤버십 구축이 양쪽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한쪽밖에 안 돼서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20년 만에 간다 하더라도 저는 월 500만 원의 적금을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어디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거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 나는 월 500만 원 적금 넣을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디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직급 그다음에 후원수당 얘기할 때 꼭꼭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겠나? 제가 아까 안준영 국장님께 늘 물어보는 게 이게 된다고? 이게 되나? 라고 계속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이기 세일즈 마스터 달성을 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도의 내과의사분, 내과의사가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분도 샤론 로즈 마스터 국장님을 다셨고요. 그리고 25세 성황님 29세거든요. 성황님께서. 네. 지금 네, 영리더예요. 저 집은 근데 저는요.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복이지만 권유리님이라든지 영리더 분들은 상속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스폰서인 부모님이 계셔서 빨리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정한 영리더는 저희 명지 FC에서 조승훈 팀장님이라든지 고 팀장님이라든지 김성환님이라든지 김성환 사장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스폰서 도움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그게 정말 영리더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저기 연봉 4억 받는 최연수 크라운 클럽. 저분 역시 네, 그리고 나이가 81세인 이 그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제가 예전에 박승훈 사장님의 어머니 그 처음 사업자 강의했을 때 이분 말씀드렸는데 70대에 시작해서 80대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애텀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10년을 투자하든 5년을 투자하든 70세에 시작을 해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비전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못 알려주겠다 싶으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빚이 많아요. 저는 신용불량자예요. 저는 고등학교 가방끈이 짧아요. 초등학교 가방끈이 짧아요. 집에 돈이 없어요. 지인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셔도 여기 보시면 임페리얼을 가졌어요. 우리 앞에 있던 먼저 가셨던 임페리얼 분들은 다 어려우셨대요.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도 성공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의사도 하고 주부도 하고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프라인 너무 어려워요. 지인한테 입도 못 되겠어요라고 하는 사람들
자존심이 아니라 자부심을 조금 가지세요. 제가 자부심을 가지라고 앞서서 제가 회장님 말씀도 많이 드린 거고, 애터미를 왜 해야 한다고, 저는 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거절할 겁니다. 저도 지인한테 걷어차이고, 제가 손절했어요. 요새 이런 거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는 뭐 하는데 이랬거든요. 집에 있어요. 그래서 니는 뭐 하는데 그랬거든요.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제 일에 자부심이 있고 제 파트너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파트너도 하나 없으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라 나를 거절한 사람에게 아,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라고. 저도 잘 안 되지만 아직 그게. 근데 여러분들도 지맘의 법칙이라고 저희 회장님 강의가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대놓고도 한번 했는데 니는 성공할 기회를 잃었다. 니는 성공하고 행복할 기회를 잃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거에 목표 설정과 목표 도전을 명확히 하셔서 단계별로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냥 사자, 알리자 이게 아니라 아 언제까지 세일즈를 가야겠다, 언제까지 나는 150, 150을 한번 맞춰 먹어 봐야겠다, 그런 부분을 미리 설정을 하시면서 신규분이다 하더라도 성악 사장님 계획적으로 집에서 메모하면서 이렇게 꼼꼼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원 사장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더키 호텔에서 했었어요. 인생 시나리오 발표 저희 1등 하는 팀이거든요. 매월 1등을 하고 거의 지금 1년이 넘도록 1등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맨 처음 쓰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화면에서 고 팀장님과 저를 앉혀놓으시고 강종옥 단장님과 전명수 본부장님과 안준영 국장님께서 인생 시나리오 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 동그라미가 9개가 있어요. 지금은 잘 씁니다. 자, 하나도 못 썼어요. 그죠? 그 안에 뭘 써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 지나고 나서 저렇게 가득 채웠어요. 버킷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꿈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해서 언제 몇 층에 이사 갈 거고 나는 몇 평에 이사를 갈 거고 차는 연식이 얼마고 뭐라 해야 되지? 시세가 얼마고까지 다 알아보고 꼼꼼하게 적었어요. 여기서 달성된 건요. 아, 이게 구체적으로 안 적었네. 그 이후부터 이게요. 구체적으로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잖아요. 그게 사실이 됩니다. 왜냐? 제가 오토세이지 마스터를 적었는데 됐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적었는데 됐습니다. 이제 뭐 적어야 될까요? 총장 적어야죠, 총장. 로얄 마스터 적어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하실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 내가 꿈이 뭐였더라? 저는 아이들의 꿈만 있었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라는 자녀의 꿈만 생각했지, 제 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저에게 꿈을 갖게 해준 사업인 거,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일하게 온라인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예쁜 센터에서 자체 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저는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부심에는 저희의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가 온오프라인에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뿌듯하고 인증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이걸 만들어주신 안준영 국장님께서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저분을 ABR 그 무대에 세울 거라고 저희 밤잠 자지 않고 그죠? 저희는 그런 목표가 맨 처음에 있었어요. 온라인 팀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를 정말 열심히 알릴 것이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정말 존경을 하지 않던 의식병 환자가 존경을 하기 시작한,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존경하는 박한일 회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시스템과 이렇게 추진력과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저희 안준영 국장님이 계신다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안 하면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가 아니라 제가 항상 저거 보면서 얘기하는데 성공 못하면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바보예요. 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꾹 참고 해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있었는데, 해야만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슬픈 3가지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부터 당장 뛰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초사업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본사에서 Why Atom이라는 강의 많이 보시죠? 세미나 때마다 우리 좀 높은 직급 분들이 이렇게 Why Atom이 설명해 주시는 강의를 많이 봤는데 그 어떤 Why Atom이 강의보다 오늘 퍼펙트하게 이 애터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또 재미까지 가미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연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GSMC라는 거를 했어요. GSMC 뭔가요?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예. 과연 온라인 팀에서 이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오프라인 사업을 접목시키는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가 세일즈 마스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을 했었고 과연 이 온라인 팀에서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많은 분이 하게 생각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브론즈 전국 센터에서 3등 박수 한번 16명의 세일즈 마스터를 탄생시키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3등을 차지해서 내일 제가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본사 무대에 가서 또 상 받고 또 축제를 즐기고 이렇게 올 예정인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어서 그런 걸까요? 저를 믿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애터미가 있었고 이 애터미 시스템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접목시켜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더라. 지금은 거의 우리가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그대로 시스템대로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주목받는 센터가 되고 있고 그 어떤 센터보다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도를 걷고 있는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희망을 가지는 그런 애터미 안에서의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운드창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운드창 준비. 사운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